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지지율 골든크로스 과연 실화일까? 골든크로스라는 건 추월됐다는 이야기죠. 자, 일단 내일 투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진짜 실화가 됩니다. 내일 실시되는 지금 21대 대통령 선거죠. 본투표가 내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 사전투표 6시까지였죠. 그리고 일반 투표가 오후 6시까지인데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돼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궐선거입니다. 보궐선거는 투표를 8시까지 합니다. 저녁 8시까지. 그러니까 내일은 6시부터 시작해서 8시까지 투표를 하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좀 해지고 나서도 가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후 8시 그 시점에 일단 투표소에 도착만 하면은, 투표소에 도착해서 줄을 서고 있으면은 오후 8시 이후에도 투표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줄을 서고 있으면은. 그때 이제 8시에 도착했는데 줄이 있어서 투표를 못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줄을 딱 8시에 서는 그 유권자들에 한해서는 8시간 넘어도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궁금하신 것 아무래도 지금 판세죠. 판세 어떻게 되고 있을까?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이기 때문에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료도 지금 가지고 있고 하지만은 그걸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죠. 자, 이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상당히 묘한 상황이 이번에 일어났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28일 지난 수요일부터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에 들어갔죠. 여론조사 공표를 하지 못하는, 여론조사를 실시는 할 수 있지만 공표를 하지 못하는 그 기간에 28일부터 들어갔는데, 자, 28일 깜깜이 들어가기 전에 27일 밤에 TV 토론이 있었죠. 그 제3차 TV 토론에 있어서 거기서 이준석이 젓가락 발언, 여성 신체와 젓가락 발언을 하는 바람에 대소동이 일어나서 그게 지금 오늘까지 투표 막판까지 계속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27일 밤에 그게 일어나서 27일 밤부터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게 투표,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것이 공표가 안 되고 있죠. 바로 그 다음 날 28일부터 깜깜이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고 여론조사는 실시를 하고 있지만은 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깜깜이 직전에 27일 밤에 그 젓가락 발언이 나왔을 뿐이 아니고 깜깜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이재명이 논란거리를 막 던졌습니다. 이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이것도 계속 확산되고 있었고, 도대체 이 경제 관념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런 발언 말들이 막 나왔죠. 뭐 호텔 경제론, 허황된 아주 조롱거리가 된 호텔 경제론, 이런 것들은 이재명의 경제관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이 되면서 이게 막 확산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여론에 잡히기 전에 깜깜이 기간에 들어갔고, 거기다가 터무니없는, 어처구니없는 말도 했죠. 국가 채무가 많은 게 무슨 문제냐, 그렇게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다, 이런 말도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거시경제학자들은 정말 혀를 찾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국가 채무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국가 채무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이 포퓰리즘을 사용을 하니까 그때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던 인물들이 경제부총리들이었습니다. 지금 경기도지사는 김동연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들이 국가의 이 빚이 많아지면은 결국 후대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나중에 다 떠안아야 된다. 빚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런 말을 해서 계속 막아왔죠. 그러면 김동연이나 이 홍남기 이런 경제부총리도 이재명 눈에는 무식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냥 곡간 그대로 다 퍼주고
완전히 거들낼 그런 그 경제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현실 경제 하나도 모르고 자영업자들 커피 원가 120원 이것이 지금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발언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도 계속 중산층이 그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이탈하는 그런 상황도 지금 잡히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지금 자영업자는 이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속이 터지죠. 호텔 경제론 이런 거. 그다음에 주부청은 이준석이 그 TV 토론에서 한 발언 그로부터 이어지는 그 이재명의 장남 이동호의 그 괴상한 행각들 무슨 음란 댓글 이런 것들 거기다가 유시민의 이 비하 발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부청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주부청 그리고 또 자영업자청 자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있죠. 안보관 이재명의 안보관이 이번에 깜깜이 들어가기 전에 막 드러났습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계엄을 유도하기 위해서 북한을 계속 자극을 했다. 그리고 도발을 했는데 이 김정은이 잘 견뎠다. 이런 발언들. 이거는 정말 국군 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들에 대한 불안감들. 자, 이거뿐이 아니고 또 깜깜이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은 트럼프발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였습니다. 주한미군을 감축한다. 한 뭐 수천 명 감축을 한다. 자, 그래서 괌이나 다른 데로 배치를 한다. 지금 이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적대적 국가로 개념을 바꿨죠. 동포 이렇게 하다가 적대적 국가로 개념을 바꿔서 계속 도발을 할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김정은 편에 들어서 김정은을 두둔을 하고 우리 군을 비방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주한미군에 대해서 과거에 점령군이라고 표현을 했죠. 트럼프의 성격에 그 주한미군 협상을 할 때 상대가 이재명이면은 그냥 정말 철수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가 안보에 얼마나 큰 위험이 되고 그 안보가 위협을 받으면은 경제도 위축되고 기업 활동도 위축되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야, 그런 부분들도 바로 깜깜이 전에 그런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막 되고 했는데 지금 어떤 그 여성 비하 발언 이런 것들은 지금도 진행형이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체 표심이 출렁이고 있다. 자,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서 승리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어려운 건 사실이죠. 아무래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이재명은 3년 동안 지금 선거 운동을 다 해왔고,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는 출발하는 과정에서도 한덕수 전 총리와의 어떤 마찰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뭐 홍준표도 지금 떨어져 나가서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게 아니고 강 건너에서 불에다가 막 기름을 끼얹고 있는 그런 상황을 홍준표가 보여주고 있죠. 그 전 대선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결국은 이 선거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뭐 경제관, 안보관 이런 것을 내비치고 그 가족들은 온통 유혹투성이고 그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그 좌파 진영의 민낯을 막 보이고 이렇게 해도 국민의힘 안이 너무 어수선한 상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나서도 상당히 어수선한 상태에서 이 대선을 맞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초반보다는 정말 해볼만한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저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끝났다. 이렇게 초반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막판에 투표장 가면은 이깁니다. 제가 소개해 드렸다시피 김문수 후보가 그 기자들
만나서 어제 기자들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기자들 만나서 그러니까 이재명을 추월하는 지지율을 추월하는 골든 크로스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의 어제 말이었죠. 우리가 바로 골든 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심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민심 자체가 반영된 것이 여러 조사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여론조사가 실세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는 실세를 하되 6일 선거 6일 전까지는 6일 전부터는 공표를 못하죠. 보도를 못하고 공표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각 정당, 이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이나 민주당도 하죠. 그 민주연구원, 각 정당의 싱크탱크에서 다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언론사가 여론조사 업체와 같이 하죠. 동향을 이제 분석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매체에서 지지율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도는 못하더라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죠. 여론조사 자체 정례 조사를 하던데도 다 조사를 합니다. 자, 그런 조사 결과들이 일단 정치권에서 공유가 되고 공표가 안 될 뿐이지 그것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기는 걸로 나오는 골든 크로스가 된 걸로 나오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조사도 있죠. 그렇지 않은 조사도 있고 지금 여전히 좀 들쑥날쑥하지만은 깜깜이 들어가기 전보다는 훨씬 환경이 좋아졌다. 완전히 달라졌다. 이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은 공유를 하게 되죠. 지도부에서. 김용태도 비대위원장 김용태도 오늘 그 김문수 후보와 거의 뭐 비슷한 같은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상 김문수 후보가 역전하고 있다. 그 기세를 몰아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고 특히 TK 지역에 대해서 TK 지역에 지금 사전 투표율이 저조했죠. 여기서 본 투표에서 투표율 80%, 득표율 8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른바 8080을 목표로 현장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힌 시민들이 많았다. 이 8080 캠페인은 제가 제일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에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꺾고 승리할 때 그때 목표로 세웠던 게 80% 투표율에 80% 득표율이었습니다. 그걸 달성이 됐죠. 자, 그래서 박근혜 정부 탄생의 기반이 됐는데 이번에는 지금 8080을 넘어서 8585 정도까지도 해야지 이깁니다. 85% 이상 득표율에 투표율에 80% 이상 득표율.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8585가 다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때 8080 그 이상의 이 목표치를 설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이렇게 이 당 지도부가 어쨌든 이 8080 반드시 그렇게 하면 승리한다고 하는 것도 기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김용태가 오늘 이준석과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상으로 3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김문수는 중도에서 이준석은 진보 유권자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함께 승리할 방법이 있다.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함께 승리 못하죠. 함께 승리 못합니다. 이준석은 지금 오늘을 놓치면은 본인은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왜 그런지 잠시 후에 이어서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이 당 지도부가 계속 이렇게 비공개된 여론조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선대위 대변인 단장도 오늘 또 기자들과 만나서 판세를 숫자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추격세가 지속되면서 골든 크로스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내일 투표에 많이 오신다면은 역전 가능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이 마지막까지 투표장에 얼마나 많이 나오시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된다. 지난 2주 동안에 여러 가지 있었죠. 일이 있었죠. 깜깜이가 된 것이 이제 6일이지만 그 전에 일주 사이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본인의 리스크, 지금 말씀드린 무슨 뭐 경제관, 안보관, 형편없는 그런 초라한 그 경제관, 안보관이 다 노출이 됐고, 가족 전체에 대한 비도덕적인 문제가 다 불거졌고,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김문수 후보와 계속 대비가 되죠. 계속 대비가 됩니다. 이 도덕성은 물론이고 또 어떤 리더십, 같은 경기도지사를 했는데 한쪽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뭐 강역 교통망 이것도 구축을 하고 강교 신도시 이런 것도 하면서 잡음없이 했는데, 이재명은 경기도 하면서 뭐 법인카드 가지고 뭐 초밥 사고 이런 것만 지금 그 논란이 돼 있고, 경기도 그 기초단체인 성남시장 하면서는 개발비리 엄청나게 지금 많죠. 그런 것들이 다 이 비교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선거 막판에는 그게 다 이 비교 그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캠페인이 되면서 우월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거기다가 이재명이 집권을 할 경우에 일어날 여러 가지 엄청난 혼란들, 그리고 뭐 독재로 갈 수 있는 입법사법 행정권 장악,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저뿐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그 목소리를 내고, 또 그 언론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적어도 중도나 우파 성향의 언론에서는 이재명이 집권할 경우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고 불투명해질 것인지를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론이 좀 출렁이 있고, 여기서 내일 이 투표로, 그러니까 2% 부족합니다. 2% 부족한, 전체 100을 만들기 위해서 2% 부족한 이것은 투표로서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